자, 봅시다. 3번. 4차 함수 fx의 그림이 아래 그림과 같다. 다음 중 함수 fx의 제곱이 감소하는 구간을 한번 골라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fx 그림은 요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거는 이런 함수를 만들었대. fx의 제곱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럼 기본적인 풀이랑 조금 응용해서 쉽게 할 수 있는 풀이를 선생님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일단 첫 번째 풀이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뭐 별 생각 없이 요 의미 자체를 두고 기본적인 풀을 한번 해볼 거야. 봐봐. 얘가 뭘 고르는 거야? 감소하는 구간을 고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갑니다. y'이라고 해서 얘에 대한 도함수. 증가와 감소의 상태를 얘기할 수 있는 함수지. 그치? 요 함수에 대한 도함수. 그래서 이 도함수는 2 곱하기 fx 곱하기 f'x예요. 요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치? 얘가 감소 상태에 있다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얘에 대한 부호가 음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부호를 하나하나 다 따질 거예요. 어디냐면은 쭉 가서 어디 A, 또 쭉 가서 B, 쭉 가서 C, 쭉 가서 D, 쭉 가서 E까지 또 간다. 여기까지 다 부호를 하나씩 다 따질 거야. 하나씩 한번 봐볼게. 일단 선생님은 뭐 어렵지 않게 뭘 볼 수 있냐면은 fx에 대한 부분 다 볼 수 있어요. a 이전까지는 뭐였다가 음수였다가 a부터 c까지는 양수야. 얘 0이고 양수고 양수고 양수야. 그리고 c일 때 다시 0이고요. 되고 있지? 선생님 세우는 거야? 왜? 곱한 요 도함수가 증가와 감소에 대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곱했을 때 부호가 음수면 감소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잖아. 그치? 됐지? 다시 가요. C 이후에는 뭐예요? fx에 대한 부호예요. 요 함수의 y 값의 부호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C 이후에도 양수야. 그리고 D일 때는 얼마고? 양수고. 맞지? 다시 그 이후에 뭐예요? 양수였다가 2일 때 0이고 그 이후에 음수입니다. 라고 해서 명확하게 다 세운 게 딱 요 정도까지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프라임에 대한 부호도 한번 봐볼 건데 f'은 이제 봐봐. 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프라임은 선생님 요 함수의 증감 상태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어디까지? b일 때까지는 계속 증가하니까 부호가 플러스겠지? 계속 플러스야. 언제까지? b 이전까지는 플러스였다가 b일 때는 부호가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 얼마? 0입니다. 됐지? 그 b부터 c 사이에는 어떻게 하고 있니? 감소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이 프라임에 대한 부호는 음수였다가 c일 때는 또 접선의 기울기가 0입니다. 그래서 얘는 0이에요. 그럼 선생님 c 다음에 d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증가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얘에 대한 부호는 플러스였다가 d일 때 0. 그 이후에는 또 계속 감소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선생님이 지금 fx 보고 저거 따로따로 봤지만 결과는 얘에 대한 부호가 음수여야 감소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얘는 누군데? fx랑 f'x에 대한 곱으로 만들어진 얘에 대한 도함수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부호가 뭐냐면 마이너스였다가 이때는 0이고 이때는 플러스고 이때는 0이고 이때는 마이너스예요. 됐지? 곱하는 거예요, 그냥? 얘는 뭐예요? 0이고 얘는 플러스였다가 다시 0이었다가 마이너스였다가 0이었다가 다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구간상 살펴보니까 선생님 감소하는 데는 어디예요? 하면은 여기서 감소하지. 또 여기 사이에서 감소할 거고 여기에서 감소하고 어디서 감소해요? 여기 사이에서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선생님 요거 감소하는 구간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면은 감소하는 구간이지. 정확하게 어디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디까지? A까지 감소합니다. 근데 명확하게는 A까지 포함해서 감소 맞겠지? 그치? 그럼 다시 갈게요. 어디? 얘는 B 포함해서 B부터 C 포함해서 C까지 감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맞고요. 다시 어디? D 포함해서 D부터 E 포함해서 E까지 감소입니다. 감소하는 구간은 총 3개니까 이 중에 옳은 걸 골라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맞겠지? 됐어요? 근데 관점을 좀 다르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여기 있는 4차 함수 베이스로 한번 가봅시다. 4차 함수 베이스 y는 fx의 제곱이라는 요 함수를 다시 만들어. 지금 두 번째 풀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풀이. 이게 뭐 귀찮다고 이렇게 하는 게, 그치?
그래서 두 번째 풀이는 조금 더 심플하게 갈 수 있는 거고, fx의 제곱이라는 요 함수를 만들어 보면은, 선생님, 얘에 대한 도함수인 y''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쏘리. 2배 fx 곱하기 f'x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이거지, 그치? 근데 보세요. 원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던 데에서는 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0이야. 왜? 얘 때문에. 그치? 그럼 B일 때, C일 때, D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요 함수에서도 0이구나. 맞지? 누가? 얘가 0이 돼서. 두 번째, 선생님 그거 말고 A일 때랑 C일 때랑 E일 때도 요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에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여기다 A 집어넣으면은 얘 때문에 0 될 거잖아. 그치? E 집어넣으면 얘 때문에 0 될 거잖아. 그래서 제곱했다는 그래프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제곱은 관점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하고 선생님 그래프를 작동할 건데, 첫 번째 관점 요거야. 선생님 어떤 수가 있으면은, 또는 어떤 수가 있으면은 제곱을 하게 되면은 값의 크기는 명확하게 바뀌는 게 맞지만, 그치? 얘는 제곱했을 때 항상 크기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크기를 나타내고 싶을 때 하는 방법이 제곱이고요. 또 두 번째 관점, 어떤 y는 x라는 요 함수가 있는데요. 얘는 어떻게 생겼어? 0일 때 쭉 가서 접하는 그래프였다가 y는 x 제곱이라는 요 그래프를 직접 작도해 보잖아? 얘는 0일 때 어때요? 중근으로 바뀌어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양수로 바뀌는 역할도 하고요. 한근이었다면 중근으로 바뀌는 이런 역할도 하네. 오케이? 그럼 위에 거랑 한번 통틀어서 얘기해 볼게요. B일 때 접선의 기울기 0 맞지? C일 때, A일 때, A, B, C, D, E일 때 다 접선의 기울기 0이야. 그리고 양수로 바꿨고, 한근을 갖는 경우에는 중근으로 바뀌어요. 그치? 그럼 그래프 작도 시작합니다. 선생님 요거는 얘 음수였으니까 크기로 표현해야 돼서 위로 뒤집어 올라가고 갑니다. 였다가 접하지? 그리고 B일 때는 어떻게 해요? B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 0이었다가 다시 요때 또 접하고, 요때 또 접선의 기울기 0이었다가 요때 다시 접하고 요렇게 가는 그래프야. 실제로 여기 있는 B, D 위치 똑같습니다. 요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오케이? 얘가 누구냐면은 fx의 제곱이에요. 봐봐,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잘 이해해야 돼. 세 가지 관점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선생님 f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냐면 얘가 0 될 때, 얘가 0 될 때 이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에요. 그래서 A, B, C, D, E 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거고, 두 번째, 음수를 또는 양수를 전부 다 값의 크기는 변하겠지만 양수로 표현하고 싶을 때 제곱이라는 걸 취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한 근을 갖는 경우에는 중근으로, 두 근을 갖는 경우에는 사중근으로 바꾸는 역할을 해요. 그치? 그래서 한 근을 갖는 경우에 중근으로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서 쭉 봤더니, 선생님 여기 있는 요 그래프에서 감소하는 구간을 골라보래요 라고 하면은 여기가 감소하잖아. 또 어디가 감소해요? 여기가 감소해요. 또 어디가? 여기가 감소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결과가 얘랑 동일하다 이거야. 알겠지? 여러 가지 관점들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선생님이 올바르게 딱 봤을 때는 요 풀이가 제일 정석이야. 맞지? 정석이지. 근데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니까 될 수 있으면 나는 너네한테 줄 수 있는 걸 다 주고 싶단 말이지. 그래서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자, 봅시다. 5번 보자. fx 함수가 있어요. 이거 저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한번 했었던 건데 다시 잘 복습해 보세요. 5번 보면은 fx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극대랑 극소 사이에 x라는 선이 있어. 그치?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럼 이게 요런 관점을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 있는 요 3차 함수는 크게 그래프 개형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계속 증가만 하는 이런 그래프가,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증가하다가 접선의 기울기 0 되고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또 세 번째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한마디로 극대극소가 다 있는 그래프가. 근데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게 얘는 극대랑 극소가 있고 그 사이에 x라는 선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치? 그럼 봅시다. 요 극대 갔는데 어딘지 알아? 몰라.
요 극소가는데 어딘지 알아? 몰라. 그래서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하고, 여기 있는 요 두 그래프는 아니에요.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하고, 요 사이에 x는 a야 라는 선이 있다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긴 x는 a라는 선이 요 극대랑 극소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근데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극대랑 극소라는 거는 fx가 a니까 극대는 뭐고 극소는 뭐고 이렇게 못 찾았지, 그치? 어디서 찾는 거야? 프라임 그래프에서 찾는 거야. fx에서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치? 그럼 봅시다. 요게 fx식 요건데 나 여기서 구하지 않을 거거든. f 프라임 x에서 구할 거예요. 그래서 f 프라임 x는요, 도함수 미분했더니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100입니다. 이거지, 그치? 그리고 요 도함수를 실제로 한번 그려보잖아? 여기 x축이야. 갑시다. 선생님 여기 알파. 선생님 여기 베타. 근데 요 이전에는 증가? 감소? 증가니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나오겠네. 그치? 근데 x는 a라는 선이 어디 위치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여기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치? 그럼 쉽게 얘기해서 요거네. x좌표가 a인데 여기 있는데 얘 a가 두 근 사이에 존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맞지? 그럼 두 근 사이에 쏙 존재하려면은 뭐 두 근이 뭐고 막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아래로 올라오긴 2차 함수에서 두 근 사이에 어떤 x값이 있어요 라고 하면 그 x값을 대입하면 당연히 음수가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 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요거는 두 근 사이에 a라는 게 있다고 하면 거기 있는 그 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3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100이라 될 텐데 요거에 대한 부호가 0보다 작은 음수이기만 하면 두 근 사이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게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고르면 정답입니다. 거기 친구들 푸는 거 보니까 막 두 근을 구하고 막 이렇게 했던데 아니에요. 두 근을 구해서 거기 사이에 a가 있다 이렇게 해도 물론 답은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걸 뭘 어렵게 얘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은 근의 위치 관계를 놓고 이야기한 거다. 근의 위치가 어디 하고 있냐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근의 위치 관계를 할 때 사이값 정리나 이런 걸 많이 이용했으니까 그거 활용해요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됐지? 다시 7번으로 갈게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닌데 그 친구들이 막 해외인 것 같아갖고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단축하고 그 상황을 많이 쓴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 게 아니잖아. 최대한 심플하게 어렵지 않게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선생님이 요거를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fx 이렇게 생겼어요. 나는 a, b, c, d에 대한 부호만 따질 거거든. 요거 보자마자 선생님 요게 뭐고 이게 뭐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한다. 물론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뭐 a, b, c 다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근데 그런 거 말고 심플하게 머리를 최대한 쓰지 않고 너무 당연하게 이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여기에서 최고차의 계수를 구할 수 있어요. a가 0보다 커 이렇게. 맞지? 이거 구할 수 있다. 또 뭐 구할 수 있냐면 명확하게는 y절편에 대한 정보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y절편 뭐예요? 음수예요. 그래서 a 양수고 d는 음수입니다 까지 구했고, 여기서 무리하게 뭐 b 구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미분한 그래프 그려. 쭉 가 이렇게 가자 이렇게 쭉 가서 선생님 이렇게 x축이 있고 여기 y축 동일하게 위치하고 있는데 x가 0인데지 요 그래프는요 요 이전까지 증가 감소 증가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 맞지? 얘가 누구예요? f'이에요. 그래서 f'x를 도함수를 직접 구해봤더니 이거는 3ax 제곱 플러스 2bx 더하기 c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요? 물론 대칭축을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그것도 역시 귀찮고 하나 더 할 건데, 일단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y절편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y절편 정도. 선생님 y절편 c는 뭐예요? c는 양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 아, 선생님, 요거에 대한 도함수를 구해보면은, 이게 도함수 오버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 맘이다. 아하, 이렇게 가볼게. 얘가 Y축에 위치하고 있는 얘입니다. 선생님, 감소, 증가. 맞지? 감소하고 있다가, 그치? 뭐였다가, 음수였다가, 증가, 양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맞지? 얘는 누구냐면은 F2'X라고 해서 이계 도함수라고 하지만 그냥 얘에 대한 도함수야. 이계 도함수 두 번 미분한 함수. 이렇게 보면 되지. 미분했더니 누구야? 6AX에다가 더하기 2B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뭘? Y절편을 알 수 있습니다. 그치? 아, 세 번째. 얘 Y절편은 분명히 2B인데 Y절편 부어봤더니 음수야. 그래서 B값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하면 A, B, C, D 값을 무리하지 않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전개하십시오. 알겠지? 자, 8번부터 갑니다. 8번. fx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고 나와 있고 f'x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지? fx의 극대값이 40이라고 할 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7 사이에서의 최소값을 구해볼까? 한마디로 이거는 fx를 완성하고 fx를 이용해서 fx에서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이거 미정계수 찾기거든. 우리가 아직 적분이라는 걸 막 자연스럽게 다루고 적분을 막 하고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f'x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은 스타트는 fx부터 가는 거야. 밑에 한번 가볼게요. 봐봐. 어떤 fx 함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fx의 완성이 목적인 거야. fx가 있어요. fx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참수. 나머지는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놓고 이야기하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 그치? 근데 f'x가 있네. 근데 f'x는 모든 걸 다 구할 수 없지만 두 근을 줬으니까 거의 다 준 것 같아요. 봐봐. f'x라는 요 2차 함수는요. 3x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인데 이거 보니까 최고 차이계수 결정 3. 두 근이 0이랑 6?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요거는 얘랑 같아요. 이렇게 항등식으로 하는 게 차이가 빠를 수 있어. 막 이상한 거 막 넣고 하지 말고 x 곱하기 x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래서 전개해 봤더니 3x 제곱 마이너스 18x예요. 이 정도 하지 않을까? 아, 오케이. 그럼 선생님 구했습니다. a는 얼마고요? a는 마이너스 9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b는 얼마? 제로라고 나왔다. 이렇게 a, b 구했지. 그래서 fx 함수를 얼추 완성했는데 fx 함수는 현재까지 fx x 3승 더하기 마이너스 9x 제곱에다가 b빵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있다. 근데 이 fx 함수를 완성해서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한 거잖아. 그 다음 정보로 넘어가요. 두 번째 정보 뭐가 있었지? 아까 전에 극대값이 40이야. 그럼 얘 또 미분해서 할 거야? 아니, 미분된 그래프가 있잖아. 여기. 그래서 요거의 부호를 가지고 fx 그래프 작도를 얼추 해보는 거다. 보세요. 0일 때까지는 어떻게 하지? 증가하지. 6일 때까지는 감소하고요. 6 이후부터 다시 증가합니다. 그럼 한번 이쁘게 그려볼게. 0일 때까지 증가하고 6일 때까지 감소하고 그 이후에 다시 증가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맞지? 그럼 봅시다. 선생님 체크. 얘가 선생님 0이에요. 이렇게. 선생님 얘가 6이에요. 이렇게. 맞지? 극대값이 얼마야? 40이야. 극대 여기 있는데? 아, F0가 40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다음 정보는 극대 정보 이용해서 F0가 C인데요. 얘가 얼마예요? 40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치? 그럼 다시 fx 완성했네. 이제 완전히 완성. fx식이라고 하는 거는 x 3승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40입니다. 라고 해서 완벽하게 다 구했다. 그럼 이제 가봅시다. 문제가 이제 실용적으로 물어본 게 그래프 유지.
마이너스 1부터 7까지 구간에서 최소값을 한번 골라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근데 우리 절대 비율이라는 걸 열심히 나름 했잖아. 그지? 절대 비율. 여기 있는 대칭점이라고 해서 변곡점이라고 얘기했었고, 이 점이 누구야? 3이야, 3. 맞지? 그럼 이제 한번 그거 볼게요. 쫙 긋는다. 그거. 왜 그었을까? 1대 1대 1의 길이비를 갖습니다. 라고 해서 이 지점은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또 긋습니다. 왜 그럴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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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비를 갖습니다. 라고 해서 얼마? 9라고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 정도 얘기.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물어본 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은 얘랑 얘 어디 사이에 몰라. 여기 정도 있어. 어디까지 7까지는 얘랑 얘 사이 어딘가 몰라. 이 정도 있어요. 그럼 요 사이에서 뭘 찾아봐야? 제일 작은 최소값을 찾아봐. 라고 했으니까 제일 작은 최소값은 언제 발생돼요? 6일 때 발생되는 거야. 이렇게. 최소값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F6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닐까요? 그래서 결과 F6은요. 선생님 계산한 것까지 다 보여줄 건데 이렇게 하는 거야. 막 해갖고 6의 3승 216이네 이런 거 아니고 봐봐. 6의 3승 마이너스 9 곱하기 6의 제곱 플러스 40이에요. 이거잖아? 일단 어떻게 돼? 6의 제곱으로 묶일 거 아니야. 6의 제곱 묶잖아? 그럼 600이 9여서 얼마? 마이너스 3 들어가. 그래서 플러스 40입니다. 요래 계산하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 우리 뭐 세로 세하고 계산 잘하냐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36에다가 3 곱했다. 마이너스 108이지? 마이너스 108 더하기 40이 얘에 대한 결과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오케이? 잘 해보십시오. 다시 10번으로 갑니다. fx 함수 A가 있는데 극소값을 갖지 않아요. 자연수 A의 개수를 한번 골라볼까? 라고 했지, 그치? 그럼 봅시다. 아, 선생님,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4차 함수예요. 기억을 거두머서, 아,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고, 또, 볼록볼록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고, 또, 접선의 기울기 0인 얘가 있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4차 함수를 놓고 얘기하는 거지. 또 뭐가 있어? 이렇게 생긴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근데 극소값을 갖지 않고 싶어요. 얘네 무리에 들어가고 싶다.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건 뭐였냐면은 요거 상황을 다 고려하면서 찾기 너무 귀찮아. 싫어. 그래서 일단 뭘 구해? 요 상황을 구하고 요 상황이 아닌 나머지를 요 상황이야 라고 한다고. 오케이? 뭐 극소값을 갖지 않든 같든 뭘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요 상황을 먼저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럼 선생님, 요 상황은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하면은 극값이 3개 있잖아? 극값이 3개 있다는 거는 얘에 대한 도함수가 부호가 3번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럼 선생님, 이게 도함수는 3차 함수인데 부호가 3번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프상 요때 바뀌고, 요때 바뀌고, 요때 바뀌는 건데, 얘 도함수 구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뭐일 거야? 음수일 거잖아. 그래서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해서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생긴 요 그래프가. 다시 얘기해서 도함수가 서로 세 실근을 갖도록 형성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오케이? 됐어? 그럼 출발해 볼게요. f'x로 갈게요. f'x가 도함수 마이너스 12x 3승 요거에다가 83, 24 x제곱 요거에다가 플러스 12 곱하기 a 플러스 3x에다가 마이너스 12a라고 이렇게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내 목적은 서로 세 실근을 갖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야. 야, 뭐 아무것도 안 보이네. 여서 일단 묶어요. 얼마? 마이너스 12로 묶고 다시 얘기해보자. x 3승, 아이고, 중괄호 해야지. 에다가, 플러스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3, x에다가 플러스 a.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맞지? 그게 조립제법 해야 돼. 합시다. 1,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그리고 a다. 내 목적은 A만 소구하면 되거든. 그래서 얼마? 1로 되지 않을까?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내려와요. 올라갑니다. 내려오고 올라가요.
내려왔더니 올라가서 제로 됐다. 됐다. 2차로 가면 우리 무슨 짓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3x-a라고 이렇게 됐는데 목적이 다시 33실근을 가는 게 목적이야. 그리고 이 상황이 아닌 게 답이고. 됐지? 그럼 33실근을 갖고 싶습니다. 얘가. 그럼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1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 맞지? 근데 2번 여기에 1이라는 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될 수가 없어. 여기 1이라는 근이 있으니까. 그치? 여기에는 1이라는 근이 존재하면 절대로 안 돼요. 까지 놓고 해석하는 거다. 그럼 가볼게요. 선생님, 서로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에 대한 결과가 b제곱 마이너스 4h인데 얘가요 0보다 커야 합니다. 겠지? 그럼 다시 요거는 1이라는 걸 근으로 가지면 안 되니까 1을 넣었을 때 0 되면 안 돼. 1 누구예요? 4 마이너스 a인데 너는 절대로 0 되면 안 돼. 그치? 나름 요거 결과치 만들어 보면은 얘는요 a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고 a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고 또 a는 절대로 4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상황. 근데 우리가 구하는 상황은 요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맞지? 그럼 갑니다. 그럼 결과가 실수 전체에서 요런 것들만 제외하면 되겠네. 그래서 얼마? a가 4일 때나 또는 a가 뭐보다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여기 있는 상황에 대한 값이다. 이렇게 된 거다. 됐지? 문제에서 뭘 찾으라고 했냐면은 자연수 A의 개수를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자연수 A의 개수는 4 하나밖에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됐어요? 잘 정리해보고 선생님이 연산 실수가 있을 수는 있어. 근데 맥락이 요렇다라고 하는 거니까 잘 기억해두고 문제 풀이할 때 잘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지? 다시 11번으로 갈게요. 11번. 11번 보면은 x가 마이너스 2랑 4 사이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합니다. 일단 제껴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일단 뭐만 구한다면 요 함수만 어디 사이에서 요 범위 사이에서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요거지, 그치? 이게 다 필요 없어. 뭐 저기서 구하든 어떤 구간이 상관없이 요 그래프를 작도해야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치? 절대비라는 걸 생각보다 선생님이 저기서 봤지만 계속 써요. 절대비는 머릿속에서 그 수능 끝날 때까지 지워지면 안 되는 거야. 계속 씁니다. 적분가도 계속 써요. 지워지면 절대 안 돼. 알겠지? 가요. 출발. 이거 함수 fx를 하자. fx 함수가 있는데요. 이 fx 함수가 x 3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래. 이렇게? 그럼 도함수 이용해서 그래프 작도해야지. 개형 잡아야지. f'x라고 한 이 도함수는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야. 이렇게 됐지? 일단 3 눕자. 선생님 연산을 잘 못해서 천천히 갑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리해봤더니 3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식 정리 일단 여기까지. 그럼 다시 프라임 그래프를 대충 쪼만하게 한번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1일 때 근 같고 3일 때 근 같는 이 참수야. 아래로 올라. 그렇지? 그럼 그래프 그냥 그릴 수 있다. 마이너스 1일 때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3일 때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 계속 증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거 아닐까요? 얘가 누구라고? 마이너스 1입니다. 얘가 누구예요? 얘가 3입니다. 그렇지? 그럼 선생님 나 알아요. 절대비 이용하려면 일단 준비해야지. 대칭점은 극대랑 극소의 중점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2' 값이 0 되는 거이기도 하고. 알겠지? 봐봐. 이게 누구야? 1이야 1. 선생님 이거 한 칸을 길이가 2라고 놓으면 되겠네. 그래서 연장선을 그어야지. 준비 갑니다. 요거는 x값이 누구냐면은 마3이야 마3. 됐다. 준비 그어서
요거는 x 값이 누구냐면은 5예요. 여기까지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오케이 요거 그렸어. 그럼 구간 내에서 얘가 갖는 y 값이 어떨지 한번 보면 되겠지, 그치? 그 마이너스 2부터니까 마이라고 마3 사이에 여기 어딘가 여기부터 얘가 마2지. 4는 얘랑 얘 사이 어딘가에 몰라. 여기 요까지 본다 이거야. 그치? 그럼 다시 얘기해서 마이너스 2부터 일단 시작해서 그래프를 작도하고요. 요까지 딱 볼 건데, 그치? 여기까지 딱 볼 건데 여기 범위에 있는 모든 y값은 마이너스 k랑 k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치? 그럼 봅시다. 점 찍어요, 점. 함수값을 다 구해볼게요. f-1이라고 제일 큰 값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제일 큰 값이 얼마예요? 5예요. 선생님 얘가 마이너스 1,5예요. 다시 갑니다. 이거 제일 작은 값 여기 있잖아. F3이에요. F3 구해봤더니 27에다가 마이너스 27에다가 미안. 이 엄청난 거를 여기 5 빼먹었네. 그치? 근데 도함수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여기 더하기 5가 있어야 돼서 이거 10이에요. 10. 미안. 연산을 선생님 잘 못해요. 방법만 잘 보면 돼요. 이렇게. 그치? 다시 갑니다. 얘는 27에다가 마이너스 27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27에다가 플러스 5입니다. 계산했더니 얼마 된대요? 마이너스 22라고 된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요점 좌표는요, 3, 마이너스 20이야. 맞지? 근데 마이너스 k랑 k 사이에 여기 있는 y 값을 다 가두고 싶어요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k가 이 정도 있으면 되고 k가 이 정도 있으면 되겠네. 그치? 두 개 다 성립해야 돼요. 혹시나 하는 거야. 뭐 아는 친구들 뭐 그냥 22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위에 있는 범위가 성립하려면 k가 10보다 더 커야 되는데 같아도 상관없어요.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그치? 다시 밑에 있는 거 마이너스 k가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22보다, 그치? 근데 두 개 다 성립해야 돼. 얘에 대한 범위는 k가 2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니까 2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치? 그래서 만족하는 k값은 두 개 다 꼭 성립해야 되니까 2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이걸 만족하는 답은 20입니다. 최소값은 20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다. 이해됐지? 절대비라는 거는 3차 함수가 들어가면은 절대적으로 엄청 많이 쓰니까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오케이? 자, 갑니다. 12번 갑시다. 2차 함수 위에 한 점부터 여기 있는 이 점까지, 곡선 밖에 있는 점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푸는 방법 두 개를 제시해줬고 뭐가 더 쉽고 이게 정석이고 이런 건 없어요, 그지? 근데 막 머리를 굴려가면서 하기 싫다라고 하면은 오리지널 방법대로 첫 번째 선생님 풀이 두 개 할 건데, 두 번째 난 뭘 써 좀 심플하게 하고 싶어, 두 번째 풀이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쉽고 어렵고는 없어요. 둘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가볼게요. 일단 선생님 여기 있는 P점을 막 잡을 거예요. P점을 막 임무 잡을 텐데 X좌표를 T야 라고 두면은 Y좌표는 누구예요? T제곱 마이너스 T 빼기 2입니다 라고 되겠지? 별 생각 없이 갈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AP 사이 거리 구할 거야. 그치? 구해. 선생님 AP 사이 거리를요 T 값에 따라 변하니까 LT라고 이렇게 한번 놔볼까요? 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그냥 가는겨. X값 차이의 제곱 T-8의 제곱 더하기 Y값 차이의 제곱이니까 뭐된데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의 제곱이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치? 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뭐 여기 속에 있는 거 전개하잖아? 그럼 뭐 4차씩 나오지 않을까? 그럼 속에 있는 요 값이 작아야지 전체 값이 작아요! 라고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뭐 불필요할 수 있겠지만 전개를 할 거예요. 좀 못해도 잘 이해해주고, 전개, 속에 있는 것만, 속에 있는 함수 ft라 가요. ft는요
t제곱 마이너스 16t 더하기 88이 64라고 됐고, 다시 뒤에 있는 거 전개합시다. 플러스 t 4승에다가 마이너스 2t 3승에다가 제곱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9t 제곱에다가 1차는 플러스 10t라고 있고요. 상수는 25라 이렇게 있지 않을까? 맞지? 다시 합칩니다. 합쳐. 정리. 얘는 t 4승에다가 마이너스 2t 3승. 2차 얼마? 마이너스 8t 제곱에다가 1차 마이너스 6t에다가 60, 89입니다. 플러스 89다. 얘 최소값을 구해서 집어넣으면 된다. 그렇지? 그럼 갑니다. 선생님 요거는 F'T라고 해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 모양을 얼추 알면은 최소값 구할 수 있어요. 그럼 구해볼게. 4t 3승 마이너스 6t 제곱 마이너스 16t 빼기 6이야. 조립제법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해보자.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6. 야, 건너 더했더니 같네? 마이너스를 됩니다. 내려와요. 올라가요. 내려오고요. 올라가서 마용 내려왔는데 올라갔더니 제로 했습니다. 그치? 2, 3, 2, 4. 2, 3, 2, 4. 3, 2, 6. 됐네? 얘 됐네. 2. 마이너스구나. 6, 2, 12. 됐네? 6, 1,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종료. 요거는 이렇게 됐어. 마이너스 1이 근이니까 최고차의 개수 그냥 유지할게요. t 플러스 1 곱하기 얘는 2t 마이너스 6에다가 2t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일단 프라임 함수는 대충 그렸다. 그치? 갑니다. 선생님 요거 최고차의 개수의 양수인 3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3 이렇게 3개의 근을 갔는데요.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프라임 그래프야. 마이너스 1 이거 금방 마이너스 2분의 1 근 같고 저기 멀리에서 3일 때 근 간다 이거야. 그치? 그럼 봐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아이고 쏘리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얘가 3입니다. 그럼 fx 그림을 얼추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1일 때까지 감소하다가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증가하다가 3일 때까지 쫙 감소하고 그 이후에 증가한다 이거다. 그치? 선생님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 영역의 넓이라고 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값의 크기가 차이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언제 제일 작은 것 같냐면 3일 때 같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선생님 얘에 대한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다 3 넣으면 된대요. 그래서 L3이 얘에 대한 최소값이다. 그래서 루트 3 넣었더니 5, 25에다가 3 넣었더니 9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잖아? 1이네 1?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루트 26이 얘에 대한 최소값이다. 이렇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서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여기 있는 그래프만 지울게요. 두 번째 방법은 나는 방법적인 걸 좀 쓸 건데 선생님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거는 뭐야? 원을 자꾸 그려. 거리가 일정하게 계속 그리다 보면은 최초로 접할 때가 있다고. 이렇게 접할 때가. 그치? 이렇게 접할 때가 있는데 여기 있는 요 점이 제일 가까운 점이에요. 그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요번에는 여기 있는 요 점을 동일하게 놓을 거야. 요 점이야 라고 이렇게. 그치? 그럼 공통 접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A랑 요 점을 쭉 잡아 연결한 요 직선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당연히 뭐가 돼요? 수직이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얘 준비해야겠다. 준비. 얘에 대한 도함수인 y'이라는 접선의 기울기 함수를 준비해봤더니 2x-1이고 요 임의의 점, 수직이 되게 하는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요. 접선의 기울기는 2t-1이에요. 선생님, 요 상황을 만족하면 되니까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가 수직이야. 한마디로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t값 구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갑니다. 선생님,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는요. 얼마? 그냥 식으로 쓸게요. t-8분의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고 저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t 마이너스 1이래요. 근데 곱했더니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오게 하는 t값만 구하면 된대. 구해보자. 양변에 t 마이너스 8 곱해요. 정리. 그럼 선생님 요거 좌변은 2t 마이너스 1에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t 플러스 8이래요. 분배 정리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분배합니다. 2t 3승.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t 마이너스 9t 에다가 플러스 5 에다가 플러스 t 마이너스 8이 0이 되게 하는 t 값을 직접 고를 거야. 정리? 요거 2t 3승 그대로 있고요. t제곱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 마이너스 3t제곱도 그대로 있고요. 마이너스 8t에다가 마이너스 3이 0이 되게 하는 t값을 고를 거야. 조립제법을 통해서. 요거 2, 그리고 마3, 그리고 마8, 그리고 마3이에요. 갑시다. 출발. 선생님 봤더니, 뭐로 되니? 마6, 됐다. 마6, 마이너스 1로 됩니다. 맞지? 마이너스 1로 돼요. 2 내려와요.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내려와요. 5 올라갑니다. 마3 내려와요. 얼마 올라가요? 3 올라가서 제로 됐다. 1차 인수분해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서 써볼게요. t 플러스 1 곱하기 2t 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값을 고르면 된대. 고제. 그럼 정리. 인수분해 더 되는지 확인합시다. 2, 1, 마3, 1. 그래서 정리한 결과 t 플러스 1 곱하기 2t 플러스 1 곱하기 t 마이너스 3이 0이 되게 하는 t 값을 고르면 되는데, 물론 저 상황을 만족하는 값이 굉장히 많을 수는 있어. 그렇지? 있어. 좋아.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점을 우리 찾고자 하는 거잖아. 고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점을 찾고자 하는 거니까 가장 가까운 점은 여기에서 x좌표가 제일 가까울 때 아닐까? 그래서 언제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발생되는 세근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3 중에 제일 가까운 점인 3일 때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이 점이 얼마일 때? 3, 3은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4일 때가 제일 가까운 점입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직접 구하면 답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방법적으로 이것도 알았으면 좋겠고 이것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뭐 좀 복잡하게 쓰긴 했지만 방법적인 것만 잘 취하면 돼. 뭐 연산이 선생님 들어오는데 연산 끝까지 해주려고 한 거고, 연산 말고 방법적인 것만 잘 알면 돼요. 직접 시도도 해보고 정리도 해보고 하는 거야. 알겠지? 다시 13번으로 갈게요. 13번. 13번 보면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2차 함수 위에 두 점을 잡아서 사다리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넓이가 최대일 때 높이를 한번 구해볼까 라고 해서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 변수를 어떻게 잡을까? 요건데 변수 잡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봐봐. 여기는 이 참수는 대칭축이 분명히 있어요. 선생님은 뭐 개인적으로 대칭축에 대한 정보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이걸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넌 틀렸어! 이건 아니야. 이용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냐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요게 x는 3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x는 3이라는 요 선을 기준으로 변수를 잡을 건데 선생님 좌우가 대칭돼 있으니까 요 거리를 t라고 하면, 그치? 요 점 좌표는요 t 플러스 3 플러스 t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지, 그치? 그럼 다시 여기 있는 요 점을요, 그치? 뭐라고 하면은 3 마이너스 t라고 하면은 y좌표는 여기서 구한 거랑 똑같겠네. 이렇게 잡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다시 갑니다. 예, 선생님 이거 귀찮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선생님은 이렇게도 하지만 다른 방법을 더 취하는 걸 더 추천하긴 해. 학생들한테는 연산이 많아져서. 다른 방법은 뭐냐면은 처음 시작부터 이 점을 봐봐. 우리가 삼각함수 할 때도 제일 작은 예각을 기준으로 다음 각도들을 표현했잖아. 그거 하듯이 얘도 똑같이 제일 작은 x좌표를 이용해서 다른 점들을 표현하는 게 훨씬 편하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 점을 t라고 둡니다.
그 y좌표는 누구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점을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이건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얘 수의 발 내리잖아? 대칭 돼 있어. 수의 발 내리잖아? 그럼 요 길이가 t였으니까 요 길이도 얼마야? t야. 요 점 누구였는데? 6이었잖아. 그래서 여긴 요 점 좌표는 얼마? 6 마이너스 t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이거야. 됐어요? 오케이. 그럼 y좌표는 뭐야?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선생님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라고 하면은 요거보다는 분홍이를 더 추천합니다. y좌표 잡기가 편해서. 됐지? 가요. 근데 둘 다 상관없어요. 갑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넓이를 한번 표현해 볼 건데 ST라고 해볼게요. ST. 얘는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얼마? 6이에요. 더하기 윗변 몰라. 근데 큰 거에서 작은 거의 y 값의 차니까 6 빼기 t에서 t만큼 빼면 돼. 얼마? 6 빼기 2t 에다가 곱하기 높이 누구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라고 이렇게 이랬습니다. 그럼 얘가 최대일 때 t 값을 구해서 높이를 표현해봐 한 거잖아, 그치? 그럼 최대가 되도록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자. 근데 봐봐.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얘를 t라고 탁 두면서 t는 어쨌든 어디 사이에서 여기 사이에서만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사이에서만? 맞지? 그럼 t값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어디밖에 없어요?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표현이 안 돼요. 한마디로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할 때는 0하고 3 사이에서만 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오케이? 지금 정보가 막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는 친구들은 한 템포 쉬고 정리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해야 돼. 다시 갑니다. 정리해볼게. 파랑이. 가요. 출발. 선생님 요거 일단 아무 생각 없이 2분의 1에다가 12 마이너스 2t에다가 다 묶어낼 거야. 곱하기 얘는 묶자. 마이너스 t로 묶었더니 얼마예요? t 마이너스 6이다. 그렇지? 얘 마이너스 2만큼 묶어내요. 그러면은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만큼 묶어 나왔고 뒤에 마이너스 t 나왔고 얘는 마이너스 2만큼 묶으니까 t 마이너스 6 곱하기 뒤에 있는 거는 t 썼구나. t 마이너스 6이니까 요거의 제곱이네. 그렇지? 상수값 딱 처리해봤더니 얼마인데 야 2분의 1이 없어졌고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t 곱하기 t 마이너스 6의 제곱입니다 라고 된 거예요. 선생님 요거 그릴 수 있어요. 선생님이랑 그림 그린 거 연습 많이 했지 그지? 0일 때 관통하는 그늘 같고요 6일 때 접하는 그늘 가지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고 차이에서 양수예요. 0일 때 관통을 뿅 하고 6일 때 접하는 그늘 갖고 날아갑니다. 얘가 0이고요. 얘가 6입니다. 그렇지? 나 알아. 얘는 접하니까 한근이니까 1대 2의 비를 가져요. 그래서 얼마? 2일 때. 대칭 4일 때. 이거다. 근데 문제에서 노랑이 부분 잘 보세요. 내가 어디서 보고 싶냐면은 0 여기 땅 출발해서 3일 때까지만 볼 거야. 그럼 요 사이에서 최대값은 당연히 언제 가죠? t가 2일 때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t가 2일 때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래요. 근데 그때 높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요 y좌표를 읽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높이는요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6이 12 라고 해서 얼마? 8이라고 이렇게 된 거다. 잘 되고 있지? 정리 하나씩 잘 해보고 선생님이 이제 막 주저주저 막 하는 게 있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갖고 와 다시 물어봐도 되니까 갖고 와 다시 물어보고 변수 잡는 방법을 얘기하고 싶어서 13번 한 거니까 변수를 뭐 요렇게 해도 잡아보고 요렇게 해도 잡아보고 네 맘대로 막 하되 그 선생님이 변수 잡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나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너네가. 오케이? 이해해보고 안 되면 갖고 와서 왜 이렇게 잡아요? 왜 저거예요? 이렇게 물어봐도 됩니다. 천천히 잘 보면서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너네 실력이 늘어나는 시간일 수 있으니까 고민을 해보되 정 모르겠으면 갖고 와서 질문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알겠지? 다시 또 갑니다. 14번 아마 이것도 선생님이 저번에 풀이를 막 해줬었는데 영상 올려줬었는데 0,a에서 요구의 근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거 오리지널로 막 가도 돼요. 근데 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다음 수업 시간에 아니지
아마 이게 화요일날 저녁에 올라가게 되면은 화요일날 선생님 뭐 기함수야 우함수야 뭐 별의별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할 텐데 그거를 다 듣고 나면은 조금 더 이해가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선생님이 이걸 놓고 기본적인 거랑 대칭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 거랑 두 가지 일단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기본적인 겁니다. 선생님 나 몰라요 이렇게 첫 번째 풀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이차함수가 있어요. 아래로 블록이래. 오케이 좋아 인정. 근데 여기에 0,a라는 점인데 어딘데 어떻게 알아? 난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놓고 점을 띡 찍었다. 여기 정도 이렇게 찍었더니 이렇게 생긴 접선하고 이렇게 생긴 접선이 수직이구나 이렇게 놓고 한번 이야기해 볼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해도 문제를 풀 수 있어. 이렇게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요거 하려면은 0,a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뭐 접점이든 기울기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요게 a가 있어서 값은 못 구해요. 근데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을 임의로 놔. t, 5분의 1 t 제곱 플러스 4분의 9고요. 그렇지? 여기 있는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얼마냐면은 미분해서 t 는 거니까 그냥 갈게 5분의 2t라고 합니다. 됐지? 근데 나는 어쨌든 요 t 값을 표현하길 원하는 거잖아? 그럼 요 상황이 뭐냐면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하는 이런 상황에 t 값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치? 그럼 갑니다. 그럼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t-0분의 5분의 1t 제곱 플러스 4분의 9에다가 a만큼 뺀 거,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에서 요게 5분의 2t랑 같게 되는 t값이 요 상황을 만족하는 t값이야. 맞지? 그래서 사실 양배 t만큼 곱해 정리. 그럼 5분의 1t 제곱 플러스 4분의 9 마이너스 a가 5분의 2t 제곱이 되게 하는 t값을 표현할 거라고. 그치? 우변 다 넘겨요. 넘겼더니 0은 5분의 1t 제곱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a가 0이 되게 하는 t값이 2차식이니까 두 개가 있을 텐데 그 두 개가 누구라고? t1과 t2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 그럼 선생님 찾았습니다. 여기 있는 요 지점에 x좌표를 뭐라고 놓고 t1, x좌표 t1이라고 놓고 요 지점에 x좌표를 t2라고 두면은 이거지? 상황적으로 기울기가 수직이야는 요때의 기울기랑 요때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이거잖아. 그럼 요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누구냐면 5분의 2 t1. 요 지점에서 기울기는 누구냐면 5분의 2 t2인데 곱이 마이너스 1 돼야 돼요. 수직이니까. 됐지? 선생님 요거 t1 곱하기 t2가요 마이너스 4분의 25가 돼야 된대요. 그치? 그럼 t1이랑 t2가 뭔데? 여기 있는 요 2차식의 두근을 t1, t2? 근데 곱이 필요하네? 그래서 근계수 관계에서 두근의 곱 a분의 c가 여기 있는 좌변입니다. a분의 c 누구? 5분의 1분의 1이니까 5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a. 얘가 a분의 c지. 두근의 곱. 이렇게. 이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되게 하는 a 값을 고르면 정답이야. 얘가 첫 번째 풀이 방법. 나 방법적으로 아무것도 안 썼거든? 그냥 기본 원리만 놓고 얘기한 거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가면 되고요. 됐지? 그럼 두 번째 풀이도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선생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대칭축이 Y축이네. 그치? 그래서 그림을 이쁘게 작도하는 거예요. 성질이나 모양 같은 걸 좀 파악하고 가겠다 이거지. 대칭축이 Y축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가 누구냐면은 Y는 5분의 1 X제곱
더하기 4분의 9입니다. 이렇게. 그치? 그리고 또 0,a라는 지점에서 여기 합시다. 여기. 몰라. 0,a도 y축에 붙어있네. 0,a에서 접선을 띡 그었더니 뭐라고? 수직이라고. 요렇게 그은 거랑 요렇게 그은 게 수직이야. 야, 근데 요게 대칭돼 있지 않을까? 맞지? 요게 기울기가 만약에 2면은 요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2일 거야. 근데 얘가 수직이 된대. 그럼 얘 기울기를 만약에 K라고 하면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K일 텐데 수직 관계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두 개 거의 마이너스 1 돼야 돼. 한마디로 요게 누구라는 거야? 기울기가 1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이거를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영상 안 본 친구들 다 틀린 것 같은데 잘 보고 정리하면 엄청 쉬운 건데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케이? 물론 이렇게 해서 너 잘 풀어봐. 이렇게 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를 들은 친구들은 틀리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복습 제발 열심히 다시 합니다. 문제에서 얘기한 게 이거잖아. 그럼 요 상황을 만족하는 A값만 고르면 되니까 어떤 상황이지? 이거만 놓고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접선을 그었을 때 Y절편을 그하면 누구예요? 걔가 A라는 거잖아. 이 상황이. 그치? 접선의 기울기부터 갑니다. 출발! Y'은요, 5분의 2x인데, 얘가 1이 되게 하는 x좌표를 막 구해. 누구 나와? 2분의 5야. 요점 x좌표는 2분의 5고요. 야, y좌표를 구했던 2분의 5 넣어서 4분의 5 플러스 4분의 9니까 4분의 5, 4분의 9, 4분의 14, 4분의 14, 2분의 7입니다. 이렇게. 이 접수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지? y는 기울기 1, x-2분의 5에다가 플러스 2분의 7이에요. 그래서 y는 x 플러스 1이 이 직선입니다. 얘 y절편 구해보니까 다 얼마야? 1이다. 엄청 쉽습니다. 알았지? 선생님이 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잘 친구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뭐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저 영상도 찍고 막 하고 있는데 복습 안 하면은 서로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니까 복습은 제발 잘해야 됩니다. 알겠지? 자, 15번 갑니다. 15번. A, 6에서 이 곡선의 근 접선의 한계 존재하고 싶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 수업할 때 했던 거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일단 저 기본적인 풀이를 먼저 할 거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막 얘기했던 것도 같이 한번 해볼 거야. 일단 기본적인 풀이 먼저 한번 가볼게요. 기본적인. A, 6에서 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뭐 3차함수 그래프 개형 잘 아니까 이렇게 생겼을 텐데 몰라. 그렇지? A, 6이라는 게 어딘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뭐 이 정도 한번 해보자. A, 6이라는 이 지점에서 접선을 쫙 그었더니 접선이 이렇게 하나 있고 싶다. 딱 하나. 그렇지? 있고 싶다. 그럼 이렇게 되도록 한번 저기는 A 값을 골라볼까 라고 하는 거여서 일단 기본적인 풀이는 점을 잡고 하나씩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있는 이 점을요 T라고 놓을 거예요. T. 그 Y좌표는 누구냐면은 T3승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6이라고 이렇게 될 거고 도함수에다가 T를 집어넣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접선의 기울기를 직접 표현해 보면요 3T 제곱 마이너스 10T라고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문제에서 이 상황을 만족하는 T값이 하나 있어야 돼. 접선을 하나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 하나. 그래서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랑 이 접선의 기울기,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같은 게 딱 하나 있어야 돼. 하나. 그래서 기본적인 상황은 선생님, 이 상황은 뭐냐면은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인 T-A인데 T3승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6에다가 6 뺀 거.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인 얘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3t제곱 마이너스 10t랑 같게 되는 t값이 딱 하나 있어야 된대요. 이게 기본이지, 그치? 만족한 t값이 몇 개? 한 개에 갑니다. 6 없어졌다. 그치? 양변에 똑같이 t-a만큼 곱해요. 그랬더니 t3승 마이너스 5t 제곱에다가 t-a만큼 곱하기 이전에 나는 만족한 t값이 하나가 되도록 선정하는 게 내 목표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얘 t로 묶자.
t로 묶었더니 누구예요? 3t-10 에다가 t-a야. 선생님 얘는 전개해야 되는데 왜 t로 왜 묶을까요? 하면은 좌변도 t라는 인수가 우변도 t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전개할 필요가 없어. 묶으면 되거든. 얘 봐봐. 우리 근구할 때는 절대로 뭘 나누고 소거하고 정리하고 똑같으니까 없어져서 하면 안 돼요. 일단 근구할 땐 넘겨서 묶는 게 맞아요. 알겠지? 좌변도 똑같이 해볼게요. 좌변은 t로 묶었더니 누구야? t제곱 마이너스 5t라고 됐고, t로 묶을 거니까 우변은 t로 묶인 상태에서 분배 법칙, 분배 얘네 두 개만. 누구? 3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 플러스 3a t에다가 플러스 10a입니다. 됐지? 우변을 싹 넘겨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0은요 t로 묶여서 t제곱 3t제곱 얼마? 2t제곱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at잖아? 플러스 5만큼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5 플러스 3at 이거 선생님 저거 뭐예요? 너무 어려워요. 쳐다보고 있고 연산한 거야. 연산한 거 알겠지? 그냥 다시 하면 돼요. 이걸 막 쳐다보고 이게 뭐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연산이야 연산. 니네가 더 잘하잖아 나보다. 그렇지? 방법이 다를 뿐. 다시 플러스 10a는 그대로 있습니다. 요거예요 이거. 됐지? 근데 문제가 얘기한 목적 연산 갖다 필요 없어. 연산 계속 뚫어져 쳐다보면서 저게 뭘까 하지 말고 연산 니가 다시 해. 전개를 쫙 한 다음에 다시 묶든 네 맘대로 했는데 난 이렇게 연산한다를 그냥 보여준 거고, 연산 목적은 뭐냐면은 요걸 만족하는 t가 하나 있습니다. 요게 목적인 거지. 한마디로 얘를 만족한 t가 하나밖에 없어요.가 목적인 거예요. 목적 중요한 거야. 선생님 여기 근데 0이라고 벌써 하나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럼 또 다른 근이 발생이 되면 안 돼요. 그치? 한마디로 뒤에 있는 요 2차식은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래 가는 거라고.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판별식 D가 누구야? 5 플러스 3a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마이너스 80a가 어이구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지 요걸 만족하는 t값이 하나 있어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고르면 됐지? 근데 봐봐 이렇게까지 왔어. 이게 막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냔 말이야. 근데 여기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막 수업하면서 곡선 밖에서 그릴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직접 카운팅이 가능합니다. 카운팅하는 방법도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잖아, 그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여기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나는 이쁘게 쫙 잡아놓고 그거에 대한 카운팅을 직접 해볼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복습, 저번 시간 복습. y''이라고 해서 얘에 대한 도함수는 3x제곱 마이너스 10x야. 그렇지? 3x로 묶었더니 x 마이너스 3분의 10이라고 해서 두 근이 발생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미분해요. 얘는 6x 마이너스 10인데 요거는 뭐야 6으로 묶었더니 x 마이너스 얼마냐? 3분의 5지. 이 정도. 불필요하지만 한번 해봤다. 가볼게요. 계속. 선생님 요거 저번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었지? 얘는 0일 때까지 3분의 10일 때까지 계속 증가. 얘는 분명히 x가 0일 때고요. 얘는 x가 얼마일 때예요? x가 3분의 10일 때입니다. 그렇지? 곡선 밖에서 그릴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선생님이 경계가 딱 있는데 일단 다항함수에서는 함수 그래프랑 변곡 접선 두 개 있다 했어. 두 개. 그렇지? 그럼 변곡 접선을 잡아야 되는데 변곡에 대한 x좌표가 대칭점 얼마? 3분의 5라고 구한 거잖아. 2'에 대한 부호가 바뀌는 x값이 변곡점이자 대칭점입니다. 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 점은요 좀 더럽네. 3분의 5, 3분의 5 집어넣어서 27분의 어쩔 수 없어? 125에다가 마이너스 9분의 125에다가 플러스 6입니다. 그치? 정리할게요. 27분의 125 마이너스 3 곱하기 125 플러스 6이랴. 그치? 그럼 요거는
27분의, 야, 이거 괜히 했다. 그래, 모양만 일단 볼 건데, 마이너스 2 곱하기 125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125니까 250이네. 마이너스 250. 이거지, 그치? 에다가 얘도 걷어 올려볼까? 6이 12, 6, 7, 42, 160입니다. 그치? 플러스 160이래. 정리. 그럼 요거는 27분의, 왔다! 27분의 162, 162, 162, 162, 162 뺐어요. 250에다가 162 뺐습니다. 얼마냐면 90, 88이다. 맞지? 88.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88이에요. 아, 미안. 좀 복잡하긴 하네. 마이너스 27분의 88입니다. 오케이? 그럼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이 점에서 접선을 쭉 긋는데, 이렇게. 변곡 접선이라 하지. 복습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문제에서 이제 선생님이 저번에 뭐라고 했었냐면은,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 3개, 여기도 3개, 그리고 여기 안쪽에서는 1개, 요 안쪽에서도 1개가 발생돼요. 맞지? 근데 문제가 A,6이라는 지점이 어디냐 이건데, 여기 있는 요 점이 뭐예요? 0,6입니다. 그치? 그럼 여기 있는 y 값이 6인 선을 쫙 그어놓고 y는 6이지 얘가. y는 6. A,6이라는 지점이 여기 사이에 있으면은 뭐가 돼요?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하나다. 이렇게 해서 A 값의 범위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라고 잡아도 무방한데, 문제가 좀 더러워서, 이것도 들어올 거란 말이야. 문제가 좀 더러워서 연산이 좀 복잡해졌지만, 요게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근데 선생님이 요걸 굳이 여기 연산이 복잡한데도 이렇게 막 계산하면서 여기까지 뭐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한 이유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요거 당연히 기본 풀이니까 뭐 수행평가, 뭐 서술형, 막 거기서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겠지? 근데 그냥 객관식에 띵 나오잖아? 이게 서술형이 나오기 너무 복잡한데, 아무튼 객관식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오케이? 혹시 모르니 두 개 다 알고 있으십시오. 꼭. 오케이? 복습할 때는 좀 복잡하더라도 연산도 한번 해보고 해봐. 알겠지? 자, 16번 한번 가봅시다. 16번, 요 3차 함수랑 2차 함수가 한 점에서 접하고 공통 접선을 갖는다. 그 이후의 상황도 있지만, 일단 첫 번째는 요걸 갖는다를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친구들이 문제 푼 거 쭉 보면은 저 정리, 근을 잘 못 구해서 요거를 틀린 친구들이 많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쉽게 하는 것도 다 얘기를 해줄게요. 봅시다. 일단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요 그래프를 막 되게 정교하고 이쁘게 그릴 필요는 없잖아? 대강 한번 그려놓고 이야기해보면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2차 함수 조그맣게 그릴게요. 2차 함수. 3차 함수는 뭐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요 한 지점에서 접선, 다시 공통 접선을 갖고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합니다. 접하고 공통 접선을 갖습니다. 요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걸 놓고 일단 함수 한번 써볼게. 여기 있는 요 2차 함수는요, y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6x이고요. 당연히 공통 접선을 갖는다까지 이야기할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 함수까지 준비합니다. y''은요 x 플러스 6이야. 됐지? 그럼 여기 있는 요 3차 함수는 y는 x 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22라고 됐고요. 얘에 대한 도함수 준비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예요. 여기까지 해야 됐다. 그렇지? 공통 접선을 갖는다. 그 접점에 대한 걸 놓고 뭐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구해봐 라고 했으니까 일단 제일 큰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지점의 x좌표가 누군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지점 x좌표를 t라고 봅니다. 공통 접선을 갖는다 또는 두 그래프가 접한다 라고 하면 선생님이 상황적으로 두 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고 했었지. 첫 번째 상황은 뭐예요? 첫 번째 상황은 y좌표가 동일합니다. 고요.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은 두 번째 상황은 기울기가 동일합니다. 요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첫 번째 x값이 t일 때에 대한 y좌표가 동일합니다. 써볼게요. 누가 2분의 1t 제곱 플러스 6t가 얘랑 동일하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t 3승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20이랑 같아요. 1번 상황. 2번 상황, 기울기가 동일합니다. 요 함수 xt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t 플러스 6이고요. 요 기울기는 3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2입니다. 근데 요거랑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t 값을 고를 거잖아? 근데 친구들이 하는 거 보면은 나는 순서대로 할 거야 라고 해서 막 복잡한 3차를 막 조립제법을 하고 있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니에요. 나 명확하게 뭐 근이 더럽고 지저분해서 근을 구할 수 있는데 어디야? 2차잖아. 얘 먼저 가는 거라고. 알겠지? 얘가 먼저예요. 오케이? 요거 하다가 막 포기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보면은. 근데 얘가 더 먼저예요. 일단 한번 식만 써볼게요. 어떤 상황을 만족해야 되냐면은 요걸 만족해야 돼. 이건 식만 써놓을 거야, 식만. 그게 누구야? 우변 다 이해합시다. 0은 t3승에다가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t 제곱에다가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18t 에다가 마이너스 22예요. 분수 싫어. 2배 할 거야. 그래서 0은 2t3승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36t 빼기 44예요. 이걸 막 조립제법 하려고 막 노력했는데, 물론 너무 좋아, 시도는. 뭐 잘할 수 있으면 좋아. 근데 잘 안 되면은 요거 먼저 해야지. 선생님은 쉬운 걸 먼저 할 거예요. 쉬운 거 먼저 할 건데, 요거 한번 근 구해볼까? 0은 우변 다 이항 3t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8. 야, 이거 3 나누자. 0은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 이거 아니야? 인수분해가 너무 이쁘게 잘 되네. 0은 t 마이너스 3 곱하기 t 플러스 2예요 라고 해서 얘에 대한 만족한 t가 두 개가 있는데요. 얼마? 마이너스 2랑 3이 있습니다. 이거지?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요걸 만족하면은 걔가 얘네. 이렇게.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제 위에 걸 하러 갈 텐데 어떻게 하는지 봐봐. 2랑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6이랑 마이너스 44잖아? 선생님이 조립제법 할 때는 첫 번째 1을 생각한다. 안 되네. 더했을 때 빵 돼야 되는데 안 돼. 탈락.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생각한다. 마이너스 1을 건너 합이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네. 탈락. 그럼 그 이후에는 봐봐. 이거 중요하지. 얘 약수분의 얘 약수로 조립제법이 될 거야. 오케이? 얘 약수분의 얘 약수로 조립제법이 될 건데, 얘 약수분의 얘 약수 중에 3이라는 애가 있어? 없어. 이건 보나마나 누구라는 거야? 마이너스 2가 그게 된다 이거예요. 얘에 대한 근이. 그치? 이렇게 하면 되게 쉽게 할 수 있잖아? 그 혹시나 한번 확인도 해볼까? 마이너스 2로 갑니다. 해봐. 2 내려와요. 마사 올라가고요. 4, 3, 더해야지. 마이너스 7에다가 7, 14 올라가요. 그치? 그래서 더해 내려왔더니 얼마냐? 마이너스 22예요. 곱해 올라왔더니 44죠. 제로 됐네.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그치? 그럼 뭐 그 이후에 더할 필요 있어? 공통분 3일 때 안 가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t값은 누구예요?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 뭔지 잡고 접선의 기울기랑 수직인 직선을 잡는 거니까 요걸 구하면 답이에요. 나머지는 잘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선생님 요거 니네 푼 거 딱 보다 보니까 이거 하다 막 포기했어.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요거 선생님 어떻게 찾는지 봤지? 2차가 있으면 2차를 찾고 그 근을 이용해서 하면 되게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거를 난 요거부터 할 거야 막 고집부려 가면 순서대로. 아니야. 알겠지? 방법적으로 하는 걸 잘 기억하고 2차 그리고 얘는 조립제법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얘 약수분의 얘 약수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서 3은 절대 때려 죽여도 안 들어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지? 어떻게 하는지 잘 정리해 보세요. 마지막 라스트 17번 갑니다. 17번. 이거야. 뭐 요 그림에 만족하는 A, B가 요 원의 중심인데 문제가 얘기한 게 여기 있는 얘에 대한 값을 어쨌든 구하세요. 요거잖아? 얘를 뚫어져라 쫙 쳐다보면은 A가 1 갈 때 야 분모 A네. 근데 분자가 문제야. 얘에 대한 목표가 뭐냐면 B를 A로 표현하세요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표. 그럼 이제 도형 해석을 막 할 건데 도형 해석의 목표가 뭐라고? B를 A로 표현하는 게 목표다.
다시 얘기해서 B를 A로 막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뭐만 있으면 되냐면은 A랑 B 사이 관계식 막 3개, 4개? 아니 1개만 있으면 돼요. 그럼 둘 사이 관계를 밝힐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A, B 사이 관계식 하나를 이용해서 B를 A로 표현하고 그걸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극한값을 푸세요. 목적은 이렇게 섰다. 갑니다. 출발. 보세요. 얘 다시 공통이 아니라 두 원이 내접하잖아. 내접하니까 선생님 원의 중심 연결하고 연장선 그었더니 내접점에서 만납니다. 이거 맞지? 그 다시 해석. 선생님 요거 X축에 접해 있으니까 요 길이가 얘에 대한 반지름입니다. 얼마? B. 반지름이 B니까 너도 B입니다. 얘는 얼마요? A잖아. 그치? 그럼 요 전체 길이가 원의 반지름이어서 원래 1인데 요 길이가 B라 했으니까 요 길이 얼마라고? 1 마이너스 B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A, B 사이 관계 하나만 밝히면 된다 했어요. 얘는 수직이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A, B 사이 관계가 1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같고요. 좌변 전개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같아요. 야, B제곱 속어. 마이너스 2B랑 A제곱 속어. 다시 자리 바꿔봤더니 2B가 1 마이너스 A제곱이고, 그렇지? 이만치 않았어요? 그 B는요, 마이너스 2분의 1 묶여서 A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제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지금 하는 게 연산을 잘하는지, 내가 잘했는지, 내가 틀린 게 있는지 필요가 없잖아. 우리 이해만 하면 된다고. 관계식 만드는 게 목적이어가 중요한 거고, 선생님 왜 갑자기 왜 얘기하냐면, 이걸 막 쳐보면서, 혹시 뭐지? 연산한 거야, 연산. 마이너스, 얘 2 나누고 마이너스 묶어낸 거예요. 이거 우리 중점적으로 보는 학년이 아니야. 알았지? 니네가 직접 해보면 되잖아. 오케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면은 요거 리미트 A가 1로만 가까이 갈 때 분모가 A-1이고 분자가 B인데 얘가 그대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묶인 상태에서 A-1 곱하기 A 이렇게 표현하려고 선생님 정리한 거야 그냥 이거다. 그래서 A-1 부정형 약분 나머지 1 대입했더니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있고요. 1 넣었더니 2라 돼서 결과적으로 얼마? 마이너스 1이 얘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된 거다. 선생님이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봐봐. 복습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선생님이 너네가 이제 어려워할 만한 거나 꼭 알았으면 하는 것들을 문제에 냈단 말이야. 문제에 내고 이제 막 이게 오답 해설도 하고 영상도 찍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데 선생님이 너네가 다 맞았어도 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선생님이 일부러 했어요. 다 맞은 건데도 했어요. 좀 복습을 좀 해보자. 좀 애매하게 푼 친구들이 있으면 무조건 했으니까 잘 점검해보고 복습이 중요하니까 배운 거 명확하게 오케이? 배운 거 명확하게 하면서 해오십시오. 복습 무조건 잘해.